합시다. 좀 일단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은아, 봅시다. 그러니까 쌤이 이제 지금 나랑 한 10분 정도 동안 고민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이유? 일단 그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는 아니 그거는 사실은 아니었어.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었고 그냥 쌤이 이제 물론 쌤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 하나가 있지. 이제 멀티태스킹 잘 안 된다. 이제 덜 걸리는. 응? 멀티태스킹 안 되는 사람 치매 덜 걸리는. 쌤 80초까지 여기서 수업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일단 이제 쌤이 뭐 더 있어? 감사합니다. 승우야 그리고 밑에 가면 내가 실장님한테 뭐 부탁해놓은 거 있거든. 그거 좀 해 알았지? 네. 이거 안 했네요. 그 뒤에 그래서 말은요? 그 뒤에 뭐 없어? 저요? 뭐예요? 그 더 해야 될 거 없어 저기 학원에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그렇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문제는 쌤 봤을 때 일단 쌤 방심이 제일 커. 그러니까 쌤이 어제 이제 이 내용을 같이 수업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강의 노트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사실 이걸 좀 많이 썼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수업 내용을 이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어. 첫 번째로 이거는 쌤이 잘못한 거 맞아. 팩트. 두 번째는 다은아 이렇게 앞에서 졸면 쌤이 정신이 많이 분산돼. 진짜로 이거는 진짜 부탁할게. 진짜 이게 신경이 많이 쓰여.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고 또 쌤이 머리를 더 써. 이제 그런 부분 작용하고 많이 졸리면 막 버틸만 하면 나가서 서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지연이랑 이제 서연이, 준이가 쌤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거든. 근데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쌤이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설명에서는 쌤이 모든 문제를 1 더하기 1은 말이야 부터 시작할 수는 없잖아, 맞지? 이렇게 이런 건 숫자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게 계속 문제를 설명하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딜레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그것도 문제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당장 바로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할 수는 없거든. 다만 이제 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고 혹시나 그 힘이 좀 그러니까 일단 자세하게 설명할 거거든. 그래서 힘이 좀 남는 사람 있으면 그 남을 때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어차피 과제가 많을 거잖아, 맞지? 좀 미리 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쌤이 일단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 쌤이 원래 이제 쌤이 이제 한참 전성기 때는 아웃사이더에 도전할 정도의 말 발음 속도를 가지고 있었거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쌤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리고 쌤도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여름방학 때 설명해 놓은 게 있잖아, 맞지?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설명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들었다고 다 알면 사실은 이제 너무 쉬운 거잖아 공부가.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를 이제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이야기 좀 해주면 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 일단 최소한 오늘은 그렇게 해보고, 그다음 쌤이 그 다음 주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좀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 부분이 진짜 크게 작용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쌤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 위아래가 정리가 안 됐어. 계속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설명하니까 쉽지 않지. 자, 이해를 잘 해볼게요. 아니, 이야기를 해줘. 자, 일단 합시다. 그렇게 좋아해. 왜? 쌤 완전 기자회견 같았어요. 해명글 상황은 몰라요. 대국민
오늘 불러서. 아니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이 성악에 대한 그 공유가 안 되면 사실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서로 계속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티예요. 어? 완전 티. 그러면 이제 F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 그래, 제 컨디션 탓을 하죠. 아 그래? F는 오늘 비가 와서 우울해가지고 제가 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밥을 진짜? 안 드신 거다. 바나나를 아, 그래? 안 드신 거다. 바나나 드시러 가신 거다. 근데 쌤은 사실은 그렇게 극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에? 쌤 대수학 문제 풀죠 빨리. 아니야 쌤 쌤은 거의 감성 컴퓨터예요. 뭔 소리야? 완전 감성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저 말투. 아니야 쌤은 완전 감성 풍부한 사람이야. 근데 드라마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 보면 이제 막 쌤이 그 고등학교 때 이런 일 있어. 쌤이 5형제잖아. 5형제잖아. 내가 5명 중에 또 장남이야.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 점을만 몇 번은 이제 가오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그 코미디 영화야. 코미디 영화는 어때야 돼? 웃겨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약간 그 심파가 좀 섞여 있잖아. 심파 동안에 내가 이제 운 거야. 근데 내가 오형제 좀 장남인데 멘트에 누워서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거만한 자세로. 근데 이게 눈물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항상 쌤이 드라마나 TV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눈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래 안 보는 것도 좀 있어. 눈물이 완전 많아서 F야, 완전. 상관이 없는 아, T랑 F에서 그럼 눈물에 상관이 없어. 없어? 눈물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 사이코패스라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게 T 한 51%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 예? 예? 진짜 95. 은재가 99래. 와 대박. 어쨌든 합시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일단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줘. 맞지? 서현이도 지금부터라도 5번 요형 6번부터라도. 자 우리가 이제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라고 하게 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A라는 점을 이제 x1, y1이라고 주고 B라는 점을 x2, y2라고 합시다. 그때 우리가 이제 P라는 새로운 점을 잡는데 이 점의 좌표를 변수라는 뜻으로 x, y라고 잡을게.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P 제곱이 이제 최소가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어차피 점점 사이 거리 공식은 알잖아, 맞지? 괜찮지? 여기까지는. 서현이 질문 있어? 있으면 해줘, 알았지? 합시다. 그러면 이제 거리 공식 그대로 쓰는 거야. x 빼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 그 다음에 제곱 루트 더하기 x 빼기 x2의 제곱. 그리고 y 빼기 y2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1 그리고 x제곱은 뒤에다 쓸게.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1 같은 이유로 x제곱 마이너스 2x2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2 그리고 더하기 x1 제곱 y1 제곱 더하기 x2 제곱 y2 제곱 이렇게 씁시다. 여기까지 쌤이 한 건 뭐밖에 없어? 전개밖에 없지 맞지? 자 근데 이때 x랑 y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x 따로 y 따로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예를 들기가 좀 애매하네. x가 1이 되었다고 해서 y가 뭐가 되지 못하고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x랑 y랑 각각 따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 이렇게 주어진 식이 있을 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x가 1이면 y가 2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 맞지? 네. 그런 조건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렇게 식을 정리하기만 하면 언제 최소인 거야? x가 1일 때 y가 2일 때 최소가 되겠지. 최소값은 5, x 1, y 2는 둘 다 0돼서 5 최소값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기에 쌤이 오타 쳤다 맞지? 여기 x1, x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썼지? 전부 다? 쌤안 좋긴 한가 보다. 네? 쌤 거의 근데 왜 바보네? x1 x가 돼요?
이 x제곱 x 마이너스 x1 제곱 전개했으니까 아. 2x1 x라고 하지. 쌤 왜 그래요? 아 B도 근데 진짜 있다니까요. B 너무 많이 했잖아요. 쌤 원래 비 좋아하는데. 자, 어쨌든 봅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묶읍시다. 그러면 이제 2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1 더하기 x1이 x 더하기 2y 제곱 마이너스 2y1 더하기 y2y 더하기 요거 4개는 그냥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근데 진짜 우와 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잠자고 나면 아, 괜찮아요. 이미 멘탈이 나갔나 봐.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는 하고 있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x에 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지금 2로 묶어내자. 2로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1 더하기 x2 그리고 x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뒤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을 집어넣는 거거든. 그걸 어떻게 하나요? 아 2분의 2분의 그 공식이잖아, 맞지? 네. 그래서 더하기 2분의 x1 더하기 x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네. 그럼 뒤에다 뭐 써야 돼? 빼기 2분의 x1 더하기 x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더하기 또 2배의 y 제곱 마이너스 y1 더하기 y2 y 그리고 똑같이 더하기 2분의 y1 더하기 y2의 제곱 빼기 2분의 y1 너무 길다 맞지? 하고 그다음 괄호 닫고 아까 이야기했던 밑줄 이 친구가 있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어차피 구조가 똑같아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자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뭐 만들 수 있지? 완전 완전 제곱식. 이거 가지고 완전 완전 제곱식. 어차피 이 친구들은 뒤로 빠져서 전부 다 뭐가 돼? 상수항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2배의 x 빼기 2분의 x1 더하기 x2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2배의 이제 x 마이너스 2분의 y2의 제곱하고 더하기 이제 상수항들이 막 있는 거야. 여기가 괜찮니? 그럼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아까처럼. 그럼 언제 최소야? 1일 때 2분의 x1 아. 더하기 x2 2분의 2분의 y1 더하기 y2일 때 최소가 되는 거야. 괜찮니? 네. 준이 질문 있어? 그냥 성실하게 계산만 한 거야 지금 맞지? 오케이? 그래서 요럴 때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만약 y가 0이라고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y가 그러니까 p가 x축 위의 점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0 되니까 얘도 무슨 항으로 바뀌어? 상수 상수항으로 바뀌어버려. 그럼 언제 최소야? 2분의 x1 더하기 x에서 최소인 거야. 오케이? 또는 서현이 질문? 자 그 다음에 만약 이제 p가 y축의 점이래. 그럼 누가 0 되지? Y x가 0 되겠지. 그러면 x가 0 되면 얘가 또 상수가 되고 이게 2분의 y1 더하기 y2일 때도 최소가 되는 거야.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외워야 될까? 아니요. 안 외워도 돼.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 풀이가 좀 길어지긴 하겠지. 이 계산이 길어 짧아. 길어요. 좀 심하게 길다 맞지. 그래서 특히 이게 점이 2개짜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A, B, C도 있고 쌤이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봤거든. 어느 학교인지 용문고랑 하여튼 2개 학교에서 점 4개짜리 냈어. 그럼 어떻게 풀어요? 4개면 4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거든. 네? 좀 이따 다시 할게 알았지? 아니요. 다시 할게. 근데 어쨌든 4개짜리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이거 다 정리하고 있다고 해봐.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어려워요. 그건 좀 심하잖아 맞지? 그래서 사실은 외우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어차피 쌤이 시험지를 3년 아니면 5년치 기출을 모았거든. 그러면 시험지가 몇 개쯤 될까? 학교를 한 20개를 모았어. 150개. 근데 그 학교 중에 딱 2개가 그렇게 나왔어. 그 4개짜리 점 4개짜리 아닙니다. 시험지.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아. 3개짜리 근데 꽤 많이 나와놨지. 그럼 무기력 시간에 관련이 있어서. 오케이. 자 어쨌든 요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아? 좀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를 한 번만 더 풀어봅시다. 어디였지? 30번 문제 보고 30번 문제. 자, A가 0,1이고 B가 4,3이고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AP제곱, 그럼 P라는 점은 이제 X, 0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리고 AP제곱 더하기 이제 TP제곱의
최소값을 a라고 하고 그때 점 p의 좌표를 b, 0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가 방금 배운 바에 의하면 방금 여기서 한 바에 의하면 이제 p점 최소가 되는 점 p는 이 x축비의 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y 좌표는 여기에 그냥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x 좌표의 평균이 이 점의 x 좌표일 때 최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럼 0과 4를 더해서 1로 나누면 얼마야? 2가 되지. 여기가 이게 최소가 되는 점일 거야. 그리고 거꾸로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을 거꾸로 계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알 때의 풀이법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 빼기 0의 제곱하고 4하고 그 다음에 0 빼기 1의 제곱하면 1 나오겠지. 그 루트 씌웠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4 더하기 1이 될 거야. 그다음 BP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2 빼기 4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0 빼기 3의 제곱이 9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4 더하기 4 18이네. 알았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를 알고 푸는 풀이야. 질문 있어? 근데 만약 이제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이를 아까 쌤이 그 바보같이 한 계산처럼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제 루트 제곱 생략할게. 어차피 이거 제곱해서 이렇게 날라가잖아, 맞지? 여기 제곱도 안 썼어. 아니 근데 쌤 P가 x, 0이고 x 축의 점이래 문제. 어디서? 30번. x 축의 점 p 돼 있잖아. 네. 근데 여기 P 나 알려주는데 P, 0이냐? 아니 그러니까 최소가 되게 만드는 점 p의 좌표를 b, 0이라고 하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p는 x축의 아무 점이나 되는데 그 중에 저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때 점 p의 좌표를 b라고 하지. px 좌표를. 괜찮니? 네. 오케이. 자 합시다. 그 다음에 더하기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결국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x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되겠어? 2차 함수 제곱이니까. 그래서 그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면 똑같은 결과 나와. 한번 해봅시다. 2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여기 1 있고 여기 16 있고 여기 3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 쓸게 공간이 애매해서. 그러면 오! 어머나. 자 어쨌든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더하기 4 8 딸려 들어가고 그러면 8 26. 아니 어차피 여기 8 썼잖아. 16이 남겠네. 네. 왜 16이 남아? 쌤 왜 그래요? 아 잠시만. 어머 나부터 너무 더웠어. 어머 나. 왜 16이 나왔어? 아 빨리 나와야지. 쌤 제가 지금 빨리 했잖아요. 나 26이라 했나?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가 이제 2배의 x-2의 제곱 더하기 18이 되어서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 18을 가진다. x가 2일 때 최소값 18을 가진다. 그래서 a가 18, b가 2가 되는 겁니다. 지현이 질문 있어? 네. 일단 노란색 풀이 있잖아요. P, P가 P 좌표가 2,0인 게 무슨 의미였어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잖아. 결국은 x가 이거일 때 네. 최소가 된다. y가 이거일 때 최소가 된다. 네. 근데 문제에서 y가 0이라고 주어지면 여기죠. 얘가 상수항이 되어버려서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최대 그럼 최소가 되게 만든 건 누구야? 이분의 x가 이거일 때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여기는 y가 뭐라고 줬어? 영. y가 0이라고 준 거야. 상상. 그럼 상수를 만드니까 결국은 이 a와 b의 x 좌표의 평균에서 최소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0 더하기 4 나누기 2해서 2가 되는 거야. 아. 괜찮아? 네. 조이도 괜찮아? 서연이 이해했어?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가 아니고 아니 뒤에 가서 할게. 차라리 뒤에 가서 하는 게 낫겠다. 넘어갑시다. 자, 유형 7번 보겠습니다. 유형 7번. 혹시 너희 중선 정리 공식 외운 거 있니? 중선 정리는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야.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자. 중점을 M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렇게 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다 이런 성질이야. 이렇게 써볼게. 그러니까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 이렇게 생긴 거야. 아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응? 아니야. 에? 아닌데. 쌤이랑 개념 원리에서 했어. 아닌데. 납시다. 아니야. 중학교 때 안 나와. 아예. 에? 아 물론 이거 나올 수도 맞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랑 이거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거, 요거랑 요거 맞잖아요. 아니야, 저거 맞아. 자 근데 할 수도 있어. 피타고라스로도 증명은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일단 중선 정리는 그냥 공식 자체를 외우긴 해야 돼.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책에 있는 문제를 그냥 하나 볼까? 거기 우리 그 35번 한 봅시다. 3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 이 길이가 9래. 그리고 이 길이가 7이래. 그리고 이 길이가 10이래. 그때 이제 이렇게 중선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 G라는 점 이게 무게중심이래. 그때 이 GM이라는 것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 요구사항이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 무게중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는 성질이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3, 2대 1. 1대 2.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지. 괜찮지? 네. 1대 이거- 3은 일상은 없어. 이 전체 1대 3. 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지? 1대 3이라고. 서현이도 무게중심 성질은 기억나? 1대 2는? 준이도 기억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길이를 구하면 거기다 얼마를 곱하면 요 1이 구해지겠어? 요 길이가. 2요. 2분의 1이요. 전체에 대해서 얼마를 곱하면 아, 3분의 1. 3분의 1 곱하면 구해지겠지. 예.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이 공식에 의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즉 9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은 2배의 누구? 이 전체 길이. 이 전체 길이를 여기가 A였나? 네. AM 제곱이라고 쓰자. 그리고 요거 절반 제곱 얼마야? 5, 25. 5의 제곱이 되겠지. 요거 풀면 뭐가 구해진다고? AM이 구해진다고. 이렇게 거기다 3분의 1 곱하면 GM이 구해진다고.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 물론 피타고라스 열심히 쓰면 풀리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이제 깔끔하진 않아. 그래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은 뭐야? 공식을 외우는 거야. 괜찮아? 외우면 되지.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 쌤이 이제 그런 건 얼마든지 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었다, 공식을 까먹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는 건 여러 번 해줄 수 있어. 근데 이제 공식을 외워주는 건 내가 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거 스스로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동사 정리가 사실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거는 이제 증명이지 증명.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다 있거든.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이제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빈칸 완성 증명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 이렇게 나오는 편이라서 외우고는 있긴 해야 됩니다. 아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저기 저 그림을 그대로 쓰자. 저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x축, y축에 우리가 저 삼각형을 이제 옮겨서 저 성질이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저 점을 이 좌표평에 옮기게 되면 우리는 거리 공식을 쓸 거라서 이제 좌표를 알아야지만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에 대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보면 이제 이 도형을 여기에 올리려면은 미지수가 최대한 적게 좌표가 잡히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분 BC가 x축 위에 놓이고 n이 정확히 원점에 있도록 놓았을 때 미지수가 가장 적게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잡자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립시다. 이렇게 잡읍시다.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한데 똑같다고 치자. 이렇게 잡게 되면 우리가 세 개의 미지수만 가지고 이 점들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C, 0 여기를 C, 0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는 원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잡게 되면 우리가 미지수 세 개만으로 이 세 꼭지점의 좌표를 다 표현을 한 거야. 지현이 혹시 질문 있어? 그러면 B가 원점으로부터 거리랑 C가 원점으로부터 거리랑 똑같아요? 그치. 왜냐면 이거 쌤이 설명을 안 했나? Y 이거 중점이었어. 중점. 중점이었어. 여기를 같아요. 또 질문 있어? 서현이 질문 있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 우리 증명하기 위해서 좌변이라고 씁시다.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요거 길이 구하는 거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어차피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는 알려도 괜찮겠지. 그리고 AC의 제곱은
더하기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점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제곱한 겁니다. 자, 우변을 봅시다. 우변은 2배에 AM 제곱은 여기가 O가 M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원점과의 거리는 A 빼기 0의 제곱 B 빼기 0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BM 제곱은 그냥 이 길이가 C니까 그냥 C의 제곱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한다고 쳐보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지? 더하기 2AC가 생겨. 여기서 뭐가 생겨? 마이너스 2AC가 생겨. 그럼 둘이 지워져 버리잖아, 맞지? 네. 그럼 남는 건 뭐야? A 제곱 B 제곱 C 제곱 C 제곱. 그럼 여기랑 어때? 똑같아요. 똑같잖아. 똑같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선 정리해서 알아야 되는 건 공식 외우는 거.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증명하는 이 두 개를 알면 됩니다. 똑같이는 안 나오는데 보통은 여기에다가 약간의 실수를 해도 이제 성질이 이어지는 것들이 있거든. 쌤이 그 개념 노트에는 적어놨는데 그거 관련되어서 이제 문제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냥 좌표만 잘 잡으면 어렵지 않게 다 계산해서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갔다 와. 자, 그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3분의 네 외분점. 다시 이제 외분점에 대해서는 쌤도 이제 제대로라기보다는 이제 뭐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여기 B라는 점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AB의 2대1 내분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2대1 내분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어. 요렇게 내가 저 선분 AB를 3등분했다면 A로부터 두 칸, B로부터 한 칸 떨어진 점을 우리가 AB의 2대1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요 점이 AB의 2대1 내분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B의 2대1 외분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지. 우리가 뭐 AB 대 이건 조금 이따 해야 되는데 잠깐만. 합시다. 자, 우리가 AB의 2대1 내분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전체를 3등분해서 우리가 A로부터 두 칸, B로부터 한 칸 떨어진 점이 AB의 2대1 내분점이야. 그러면 자, 그냥 합시다. 선생님이 이제 생각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냥 할게. AB의 2대1 이제 외분점이라는 점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A로부터 바깥으로 두 개, B로부터 바깥으로 한 개. 맞아. 오. 맞아.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까 이거부터 시작할게. 다시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분자가 나눌 분자거든. 그러니까 안을 나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나눌 때 A로부터의 거리가 2고 B로부터의 거리가 1인 점을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선분 AB 안에서 A로부터 두 칸, B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는데 그 점이 선분 AB 사이에 있으면 내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A로부터의 거리가 2고 B로부터의 거리가 1인데 선분 AB 바깥에 있는 점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로부터 두 칸, B로부터 한 칸 떨어진 점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게 어떤 점일 수 있냐면 한 칸, 그리고 두 칸, 그리고 다시 한 칸 이렇게 되면
요 점은 A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 두 칸 떨어져 있는 거지. 그리고 B로부터 몇 칸? 한 칸 떨어져 있지. 우리가 저 점을 AB의 2대1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어차피 교과서에는 안 나오거든. 그럼 시험에도 안 나오겠네? 시험에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표현은 나와. 그렇게 이제 문제의 표현을 만들 수 있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편의상 이 점을 P라고 잡아볼게.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AP가 2배의 BP다 이렇게 문제에서 줘.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결국 AP의 길이가 BP의 길이 2배라는 얘기를 우리가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AP 대 BP가 1대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대2인데? 왜요? BP랑 2가 곱해져야 되니까. 아, 괜찮니? 그럼 이 P라는 점은 A로부터의 거리가 2고 B로부터의 거리가 1인 점이야. 그럼 어떻게 돼? A로부터의 거리가 2칸, B로부터의 거리가 1칸. 요 점뿐만 아니라 A로부터의 거리가 2칸, B로부터의 거리가 1칸. 이렇게 되면 이 점도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장은 내분점이나 외분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잖아, 맞지? 저거 자체를 내는 건 충분히 허용이 된단 말이야. 왜?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이걸 내가 P1이라고 이걸 P2라고 하게 되면 P2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A, P2의 중점이 B다라고 해석을 해버릴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외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나올 수 있어. 오케이. 요거는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너희들이 이 내분점이나 혹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몇 칸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지면 사실 제일 좋아. 오케이? 2칸, 1칸. 혹은 뭐 2대3이라고 하면 2칸, 3칸 떨어진 점이다. 요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지면 좋아. 다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1이래.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4라고 하자. 그럼 이 친구의 2대3 내분점을 찾으래. 그럼 A로부터 몇 칸? 2칸. B로부터 몇 칸? 3칸 떨어진 점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이때 얼마 커졌지? 5칸. 5 커졌잖아. 그러면 몇 칸 간 거? 2만큼 간 게 내분점인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2,0. 1,1이죠. 1. 왜 두 개가 다 -1에서 더하기 1을 한 거잖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준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3대2 싸웠어? 3대2 내분점은 좌표가 뭐가 되겠어? 전체 길이가 얼마니까? 2,0. 5니까 총 플러스 3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좌표가 2,0이 되는 거야. 괜찮아? 네. 진짜 잘할 수 있겠어? 네. 자, 그럼 봐봐. 자, 이번 예를 바꿔서 이렇게 할게. A라는 점이 1,5라고 하자. B라는 점이 7, -4라고 하자. 문제에서 2대1 내분점을 봐라. 2대1 내분점을. 이따가 공식은 할 거거든. 공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자고. 자, A에서 B로 가는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커졌어? 6만큼 커졌지. Y축 방향 X축 방향으로 6만큼, Y축 방향으로 -9만큼 변했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는 몇 대 몇 구한다고? 2대1. 그러면 2대1 내분점을 찾는 거야. 네. 그러면 이쪽에서 한 번, 2번 간 점을 찾는 거야. 그거는 근데 지금 X축 방향 얼마큼 갔어? 6이요. 그럼 6만 나누기 맞잖아. 1이에요? 그럼 나누기 3을 하는 거야. 왜 3을 해요? 한 칸이 얼마지? 총 몇 칸이 이게? 총 몇 칸이야? 총 3칸이잖아, 맞지? 3칸 중에 몇 칸 간 거야? 2칸 간 거야. 그럼 이거 6은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지?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X축 좌표를 얼마 하는 얘기야? 플러스 4 하라는 얘기야. 네. 괜찮아? 네. 그 다음에 Y축 방향 -9만큼 갔으니까 3으로 나눠요. 한 칸이 -3이잖아, 맞지? 네. 그럼 -30 몇 번 가라고? 한 2번 번. 가라고. 이렇게. 아니 Y축 방향으로 2번 갔지. 2대 1인데 왜? 3분의 1을 곱해야 X는 이만큼 가는 게 되는데 왜 Y도 이만큼 가요? 2대 1이면
2칸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점 P의 x좌표를 구할 때는 1에서부터 우리가 7까지 변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총 얼마 커졌어? 6 커졌어.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몇 번 가기를 원해? 2번. 2번 가기를 원하잖아. 네. 그러면 6 전체가 6인데 2번 가게 되면 얼마큼 가는 거야? 4만큼 커지는 거잖아. 그럼 1에다 4를 더하면 얼마가 돼? 5. 1 더하기 4가 되어서 5가 된 거야, 맞지? 네. 이제 y좌표도 5에서 마이너스 4까지 가는 게 전체 총 변화야. 우리는 그 중에서 몇 칸만 가기를 원해? 3칸. 2칸만 가기를 원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9만큼 변했는데 2칸 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 6 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괜찮아? 자, 다시 한 번 더. 사실 이제 이게 저렇게 눕혀서 그릴 필요도 없거든. A라는 점이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8,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러면 X 축방량 얼마만큼 가졌어? 5만큼 가졌고 Y 축방량으로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만큼 가졌지, 맞지? 그때 우리가 3대2 내분점을 찾으라고 했다고 하자. 이 점을 찾으라고 했다고 하자. 그러면 원래 3이었잖아, 맞지? 근데 3에서 이 3칸, 총 5만큼 가는 것 중에 3칸만 가면 얼마만큼 가면 돼? 3칸. 3만 더하면 되지. 맞지? 괜찮아?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서윤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우리는 총 마이너스 10만큼 가는 게 5칸 가는 거거든. 마이너스. 근데 3칸만 가기를 원한대. 그러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괜찮아? 서윤이 이해하고 있어 지금?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무조건 좋으냐라고 질문하면 좀 애매해. 특히 이제 숫자가 지금처럼 지금 쌤이 숫자들을 다 어떻게 준 것 같아? 다 예쁜 숫자들만 준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항상 그렇게 나온다고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럴 때는 사실 공식 쓰는 게 더 빠르거든.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외분이 뭐고 외분이 뭐고에 대한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결국은 내분점이라고는 이런 거구나, 외분점이라고는 이런 거구나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이 접근 방식이 영향을 많이 줘.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보자. 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마이너스 2, 3이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에 5,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다고 하자. 그때 문제에서 이 x축은 이 선분을 몇 대 몇 내분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반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혹시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어? 3.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어? 2. 그러면 이 길이도 몇 대면? 1대 3대 2. 3대 2대 3. 이거야. 그래서 3대 2. 이 x축의 점은 그냥 3대 2 내분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질문 있어? 괜찮아? 사실 일종의 닮은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준이 혹시 질문 있어? 괜찮아? 자, 그러면 거기 문제를 좀 봅시다. 문제를 좀 봅시다. 거기 38번 조금 봐줄래? 38번 쌤이 그림은 그냥 책의 그림 참고할게. 자, 점 A는 선분 PR의 중점이래. 그러면 그림 보면 PR이 사이에 몇 칸 있어 총? P와 R 사이에 몇 칸이 있니? 3칸, 3칸. 5칸. 5칸. 4칸 아니야? 아니 3칸. 아 맞아요 4칸. 에? 아니 P랑 R이요. 세봐 Q랑 A랑 B요. 3칸. 그 점이 3칸. 칸. 아, 하나, 둘, 셋. 한 칸, 두 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4칸 있지? 네. 그러면 A는 P로부터 몇 칸? 2칸. Q로부터 R로부터 몇 칸? 2칸. 그러면 A는 뭐? 무슨 점? 중점. 중점. 괜찮아? 자, 니은 봅시다. 니은. Q는 PB를 뭐 하는 점이래? 1대 1로 1대 1로 내분하는 점 맞아?
한 칸 두 칸이지. 아니요, 한 칸 두 칸이라서. 한 칸 두 칸이면 1대2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막 아, 그래? 뭐 사실 오늘 그런 거면 쌤이 제일 바본데 맞지. 그치? 괜찮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자. 디귿 R은 성분 AS를 2대1로 내보내자. 맞아요. 이것도 맞지. 두 칸 한 칸이니까. 기억력 지금 네, 그런 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다. 자, 42번 봅시다. 42번. 너무 어렵다. 42번 봅시다. 오늘 기억이 다시 추워져. 그러니까 그 옆에 강의실에서 더워서. 뭐 온도 내려갔나? 안 네. 네. 소리 안 나는데. 아 아까 완전 롱. 났었어?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봅시다. A, B를 1대4로 내분하는 점 P야. 요 길이가 한 칸, 요 길이가 네 칸이야. 괜찮지? 괜찮지? 네. 그리고 QB를 7대3으로 내분한, AB를 7대3으로 내분한 점이 Q래. 얘가 7이고 밸런스가 안 맞는데. 어쨌든 여기가 3이랍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그때 PQ 길이가 AB 길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거든. 근데 보니까 쌤이 동그라미를 쳐보라네. 다시. 보니까 저 흰색으로 쓴 거는 몇 대 몇이야? 1대4. 1대4. 밑에 그 노란색 표시한 건 7대3이잖아, 맞지? 근데 보니까 저 흰색 동그라미는 AB를 몇 칸으로 보고 있는 거야? 5칸으로 보고 있는 거야. 7대3이요? 흰색. 아. 전 1대4니까 전체를 5칸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밑에는 전체를 몇 칸으로 보고 있어? 10칸. 10칸으로 보고 있어. 그러면 기준이 같아 달라? 달라요.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정수가 좋아, 분수가 좋아. 정수. 그러면 저 10으로 맞춰주자. 그러면 이 흰색은 총 몇 칸? 5칸. 노란색은 10칸. 그러면 흰색을 몇 배 해주면 되겠어? 딱 2배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위에도 10칸, 밑에도 10칸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 쓰자고? 2 이렇게 바꿔 쓰자고. 얘를 뭘로 바꿔 쓰자고? 8로 바꿔 쓰자고. 그러면 1대4나 2대8이나 어차피 어때? 똑같잖아, 맞지? 그럼 밑에도 10칸, 위에도 10칸이니까 이제 기준이 전부 다 똑같겠다, 맞지? 네. 그러면 PQ는 전체의 얼마야? 요만큼이 2래. 이 전체가 7이래. 그럼 요만큼은 얼마? 5가 되는 거죠. 5. 괜찮아? 네. 그럼 PQ 길이는 전체의 얼마야? 5. 전체가 얼마야 지금? 몇 칸이야? 10칸. 2대1. 그러면 PQ는 10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이야. 정확히는 P와 Q를 더하면 3이 되겠지. 현이 이해하고 있어? 지영이도 이해하고 있어? 준이는 괜찮아? 서현이 혹시 질문 있어? 아니 그럼 A. 예지야. 그러면 QB 길이는 전체 길이 얼마야? 10분의 3. 그렇게 하면. 오케이? 지현이 질문 있어? 아니 그러면 AP랑 응. QB랑 더한 게 이제 PQ랑 같은 거예요. 그치 그것도 같지. 쌤 그림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A라는 점이 x1, y1으로 주어져 있고 B라는 점이 x2, y2라고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m 대 n 내분점을 이제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그 내분점 좌표는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생긴 친구가 이제 내분점이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m 더하기 n 분의 my2 더하기 my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오늘 진짜 심각하다. 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게. 그 내분점의 좌표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분점의 좌표 공식에 대해서. 아까 조금 이따가 이제 공식을 이야기하자고 했었잖아, 맞지? 근데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사실 수직선부터 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거리 구할 때도 어떻게 했었지? 거리 구할 때도 아까 어떻게 했어?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먼저 하고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걸 나중에 했잖아, 맞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이게 점 A가 이렇게 있고 이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하자.
그리고 점 P가 여기 있고 이름을 좌표를 X표라고 하자. 그때 이 친구의 M 대 N 네분점, M 대 N 네분점 뭐 P라고 할까? P의 좌표 X를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 요걸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이 이렇게 돼. X는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MX1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둘을 더하면 저게 네분점이 나와. 사실 공식 유도는 이제 예전에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공식을 외우는 거야. 괜찮니? 그냥 외웠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가 있고 여기 7이 있대. 그때 3대 2 네분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2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분모가 얼마니? 분자가 얼마니? 25. 그럼 얼마야? 5. 근데 이 차이가 지금 얼마야? 5. 5지. 그럼 3만큼 가면 얼마가 돼? 2. 여기 5가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근데 왜 2라고 했어?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2에서 7까지 가는데 5인데 우리는 몇 칸만큼 가면 돼? 3칸만큼 가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전체를 5칸이었으니까 5를 5로 나눈 다음에 또 1이 한 칸씩 가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5가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이 공식으로 하면 결과 어때? 똑같잖아. 괜찮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어떤 기하적 해석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문자가 좀 많다. 그럼 공식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면 문자가 되면 이 칸들이랑 이 길이 값이 문자로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나눠서 계산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공식을 쓰는 게 편하고 그냥 지금처럼 숫자로 주어져서 네분점 구하고 할 때는 사실은 선생님 설명한 이 기하적 해석이 훨씬 편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이 공식도 사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A라는 점이 x1, y1이고 그다음 B라는 점이 x2, y2야. 그때 네분점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M 대 N 네분점이겠지. M 대 N 네분점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MX1이 되고 그 다음에 M 더하기 N 분의 MY2 더하기 MY1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공식을 뭐만 잘 외우면 요거 하나만 잘 외우면 어차피 다 똑같이 생겼잖아, 맞지? 하나 잘 외우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쌤은 사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M 대 N 내분하라고 하면 M 더하기 N분의 쓰고 그 다음에 MX2 곱하기 MX2하고 더하기 NX1 이렇게 계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혼자 문제 풀 때도 헷갈릴 것 같으면 M 대 N 위에다 써놔. 그래서 MX2, NX1, MY2, NY1 이렇게 써서 문제를 푸는 편입니다. 괜찮아? 친구 있어? 그런 거 아니지? 넘어갈게.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44번부터 봅시다. 44번. 문제에서 주어질 A가 5,1이고 B가 마이너스 1,4네. 그 다음에 C가 A, B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B의 2대1 네분점과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나왔거든. 먼저 이렇게 합시다. A가 5,1이야. B가 마이너스 1,4야.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X축 방향 얼마큼 변해? 마이너스 6만큼 변하지. 네.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변하지 않았지. 근데 문제에서 2대1 네분점을 구하면 그게 P래. 괜찮아? 그럼 P점 좌표 구하는 거 어려워 쉬워? 쉬워요. 쉽지. 그냥 5에서 마이너스 6만큼 가야 되는데 그 중에 3등분해서 2칸만 가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만큼 가면 되니까 5에서 마이너스 4하면 1. 1 되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1칸마가 될 거고 1에서 4까지 3만큼 가는데 우리는 그 중에 2칸만 가면 되니까 3이 되겠지. 이렇게 좌표를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다시 뭘 구하래? AP의 무슨 점? 중점을 구하래. 여기를 C라고 하지. 근데 사실 C라는 점을 알고 봤더니 무슨 점이야?
중점. 1대2 내분점이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굳이 P를 구하지 않았어도 C만 구해도 괜찮았겠지. 그럼 P를 왜 구해요? 안 구했어도 됐어. 그냥 연습한 거야. 아. 현이도 잘 이해하고 있어. 다은이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요점 좌표 구하는 건 지금 우리 기왕 구해놨으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 될 거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가 되어서 이게 이제 점C의 좌표가 되겠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기하적 해석 잘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다시 50번도 봅시다. 50번 50번은 이제 A, 성분 AB가 이렇게 있는데 성분 AB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중점의 좌표가 1,2래 여기가 1,2가 중점이래 M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3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4,3이래 3대1로 내분하는 점은 1칸, 2칸, 3칸, 4칸 같은데 여기 3칸에 있는 점이 3대1 내분점이지 여기가 4,3이래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지금? A, B 제곱. 이 전체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네. 근데 내가 A점 알아 몰라? 몰라 B점 알아 몰라 근데 내가 요 길이는 구할 수 있거든 요 길이는 3. 이 점 좌표 알고 이 점 좌표 하니까 맞지? 근데 어차피 이 전체 길이는 요 길이 몇 배일 수밖에 4배. 그럼 이제 구해서 4배에서 제곱하면 끝나는 거야 아. 괜찮아? 기하적 해석이 진짜 중요하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점과 점사의 거리. 그럼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지 4 빼기랑 얼마야? 3. 그럼 9가 되고 3 빼기는 루트 하면 이게 뭐야? 요 한 칸 길이지 네. 이걸 몇 배 하라고? 네. 4배 하라고 그걸 제곱하면 답이 되는 거지 아. 준이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나가요 오늘? 다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쌤이 사실 초반에 너무 헤매서 어디까지? 너무 돌려?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많이 하긴 해야 된다 만회하라고. 많이 해야 된다고 쌤 근데 종현이는 이거 시험법이 아니에요? 맞아 아니 쌤이 아, 처음부터 쌤이 집합 싸웠다 이가? 어. 집합할지 1대1 그거. 아니 이건 하고 집합을 할지 함수를 할지 결정할 거야 우리 수학은 완전 강아지 똥 닮았어. 귀여워. 자 봅시다 51번부터 할게요 51번부터 51번 문제를 보게 되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이고 B라는 점이 A, 1이래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있게 되면 약간 불편해집니다 그때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이제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공식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제 2 더하기 1분의 자, 2 더하기 1분의 2에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2 더하기 1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이제 공식에 의해서 내분점 좌표가 구해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y는 x 직선 위에 있대 그 말은 무슨 뜻이지? x좌표, y좌표가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거 둘이 갖다 풀게 되면 이제 문제가 풀리겠지 간단한 1차 방정식이니까 a 값은 바로 구해지겠습니다 괜찮니? 혹은 만약 이게 y는 x가 아니고 뭐 y는 2x 더하기 위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대입해서 성립한다 풀면 그냥 바로 풀립니다 결국은 저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기하적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공식을 적용하는 게 조금 더 낫게 풀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지 자 55번 봅시다 55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자, 그런 그냥 문장이 하나 주어져 있거든요 설명이 조건에 대한 이런 설명이 문제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삼각형 ABC의 변 BC의 점 P에 대해서 APC의 넓이가 ABP의 넓이의 2배래 그러니까 이 친구 넓이가 이 친구 넓이의 2배래 무슨 말이지? 닮은 1대2 1대2 닮은 닮아 보여? 인변이 1대1이라는 거 닮은 보이는데요? 응? 네. A, B를 저 A, C에다가 이렇게 맞추 아니야 완전히 안 닮았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쌤이 사실 임의로 그린 거라서 이제 그 닮음을 찾는 게 아니고 얘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차피 밑변이 전부 다 직선 BC 위에 존재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삼각형 ABP의 높이와 APC의 높이가 같아. 이 친구도 높이가 요 이제 수선의 길이가 될 거고 이 길이도 이 삼각형 높이도 이 수선의 길이가 될 거야. 그럼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와 같게 되거든. 아,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의 비가 1대2라는 말은 요 길이가 1대2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P는 무슨 점인 거야? B와 C의 1대2 내분점인 거야. 1대2 내분점. 1대2 내분점인 거야. 준이 혹시 질문 있어? 자, 그러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 A가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B와 C가 필요해서 B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 그다음 C라는 점이 이제 5,1이래. 자, 그럼 X축 방향 얼마만큼 커졌어? 9요. Y축 방향으로는 3이요. 우리는 1대2를 원하니까 전체를 3칸으로 봤을 때 한 칸만 가면 돼. 그럼 9를 3으로 나누면 3이잖아. 맞지? 3을 나누면 마1이 될 거야. 3을 3으로 나누면 한 칸이 1이 되는 거잖아. 마1. 한 칸만 가면 마1이 되겠네. 그래서 P점의 좌표를 구한 거야. 괜찮아? 네. 이런 식으로 좌표가 숫자로 주어질 때는 이제 기하적 해석을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고 이제 문자로 주어졌을 때는 이제 공식을 써서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유형 많이 힘들어? 이지야? 네. 5분만 쉴까 그래도? 힘든데요. 5분 쉬는 게 낫겠어? 아니면 그냥 하는 게 낫겠어? 좀 늦게 끝나요. 끝나는 건 똑같이 끝낼 거야. 잠시만요. 그리고 5분 쉬고 합시다. 어,